신이치는 미래로 도약하기 위한 지침을 말했다. 지금은 여러 가지로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을지라도 미래를 바라보고 인내라는 두 글자를 마음에 새겨 오로지 인간 혁명에 힘쓰기 바랍니다. 또 청년은 정의에 살라고 호소했다. 신심의 길을 나아가는 자는 결코 정의감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일반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청탁, 병탄이 넓은 도량을 뜻한다고 하지만 부정, 불순을 용인하고 이에 익숙해져 버리면 자기 자신이 탁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본말 전도입니다. 신앙의 세계에서는 탁함을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그런 데서부터 정의감을 잃고 결국엔 무기력하고 그늘진 사람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단련이 중요하다는 점을 역설했다. 단련이 없으면 인생의 토대를 쌓지 못합니다. 아무리 괴로운 일이 있어도 창제에 힘써 좌절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구축하는 일이 생사즉 열반이라는 법리에 통합니다. 나는 여러분의 공로를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불법을 위해 광선유포를 위해 거듭한 노고는 그리고 흘린 눈물과 닦은 땀은 전부 자신의 복운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재산이 됩니다. 그것을 진정으로 확신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일생성불할 수 있는지를 결정합니다. 만일 그러한 확신이 없다면 생명의 인과 법칙도 명예조람도 믿을 수 없게 됩니다. 이는 기심의 밖에서 법을 추구하는 것이며 불법자의 삶의 자세가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주위의 칭찬이나 직접적인 보증이 있어야만 노력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손을 놓고 편히 지내자는 식으로 생각하고 맙니다. 입으로 아무리 불법을 말해도 마음이 외도로 빠지면 신심후퇴입니다. 그래서는 공덕도 없을 뿐 아니라 경외혁명도 참된 행복도 없습니다. 따라서 신심은 어디까지나 깨끗하고 순수하게 관찰하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진정한 승리자입니다. 창가개가 왜 청정하고 아름다우며 강한가? 세간의 이해타산에 일희일우하지 않고 생명의 법칙에 사는 것을 신념으로 삼아 명예조람을 확신했기 때문이다. 바로 거기에 참된 인간도가 있다. 여러분은 홍콩 매스컨 관계자와 간담회를 가졌다고 들었습니다. 사회에 이해의 폭을 넓히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대화가 중요합니다. 각계의 리더와 계속해서 대화하며 우리의 진실한 모습을 끝까지 말해야 합니다. 이만큼 민중에게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어 소생하게 만든 단체가 어디에 있습니까? 학회밖에 없습니다. 간부 여러분은 겁이 많아서는 안 됩니다. 자신감을 갖고 타인을 만나 불법의 진실을, 학회의 정의를 생기발랄하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대화 확대가 광선유포 확대이기 때문입니다. 차우치공이 시니치에게 물었다. 저희가 홍콩 사회의 리더와 대화하고 외교를 전개할 때 가장 중요한 사항은 무엇입니까? 중요한 질문입니다. 먼저 도다 선생님이 외교와 섭외를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그 점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선생님은 외교를 가장 중요하게 보시고 언제나 광선유포는 섭외전, 외교전이다 라고 언명하셨습니다. 또 외교를 못하는 인간을 중용해서는 안 된다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본부의 신설한 섭외부 초대부장으로 임명하셨습니다. 그때 선생님은 내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이치, 중요한 것은 인간으로서의 외교다. 계속해서 사람들을 많이 만나 우정을 맺어라. 모든 것이 공부다. 또 그것이 광선유포로 이어진다. 다시 말해, 인간으로서 신뢰와 존경을 어떻게 쟁취하는지가 승부라는 말씀이 도다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섭외이며 그것이 우리의 외교입니다. 신해진은 1254년 12월 26살 때 섭외부장에 취임했다. 섭외부장으로서의 싸움이 그에게는 결코 특별한 일이 아니었다. 그 이전부터 나날이 실천한 일이기 때문이다. 신이치는 다짐했다. 내가 있는 한 학회나 도다 선생님에 대한 무책임한 비난과 중상은 결코 용서하지 않겠다. 성심성의껏 대화해서 잘못은 바로잡고 편견은 불식하겠다. 당시 창가학회는 빈자와 병자의 단체라고 알려져 학회를 보는 세간의 시선은 편견과 모멸로 가득했다. 주요 신문에서조차 사실을 왜곡한 보도가 끊이지 않았다. 이를 방치하면
세상이 학회를 오해하는 정도가 더욱더 깊어진다. 그렇게 되면 괴로워하는 사람은 아무 죄도 없는 학회원이다. 그러므로 신해치는 유언비어 등에서 비롯된 오보가 있으면 즉시 달려가 엄중하게 항의했다. 상대는 젊은 신해치의 당당한 태도에 놀라는 게 예사였다. 그의 온몸에서는 무책임한 중상은 결코 용서하지 않겠다는 열렬한 기백이 넘쳤고, 그러면서도 예의 바르고 논리 정연하게 말했다. 날조 기사에 대해 언제 어디서 누가 했으며 그 증거는 어떻게 입수했는지를 추궁하면 상대방은 곧 애매한 태도를 취했다. 허위는 진실을 이기지 못한다. 무책임한 비방과 중상을 늘어놓는 신문이나 잡지는 결국 모든 잘못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도리를 다하고 성실하며 창가학회의 진실과 정의를 힘껏 호소하는 신해치의 인품에 공감해 항의를 계기로 많은 사람들이 학회를 이해하게 됐다. 어떠한 상대든 설령 적이라도 기필코 자기 편으로 만들겠다는 마음이 신해치의 신념이다. 신해치는 이야기를 계속했다. 외교하는 데서 중요한 것은 첫째로 용기입니다. 어렵게 보이는 상대방이라도 용기를 갖고 만나 흉금을 터놓고 솔직하게 대화해야 합니다. 이것이 외교의 첫걸음입니다. 겁이 많은 인간은 타인을 직접 만나 대화하기를 피하려 하는 법입니다. 그래서는 아무것도 열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어디까지나 성실입니다. 외교라고 해도 상대방에게 이런 사람이라면 인간으로서 신뢰할 수 있다고 느끼게 할 수 있는가입니다. 이는 사교상의 잔재주가 아니라 성실함, 진지함으로 결정됩니다. 또 끈기, 강한 인내가 중요합니다. 이쪽이 대화를 청해도 때로는 거절당하거나 설령 만날 수 있어도 오해가 풀리지 않은 채 끝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끈기 있게 도전을 거듭해야 합니다. 외교란 본래 한두 번에서 생각한 대로 결과가 나올 만큼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장벽이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투지를 불태워 강한 인내로 맞서야 합니다. 양식 있는 상대방은 이 점을 주시하는 법입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외교를 하는 경우에는 자신이 학회 전체를 짊어지고 일어서겠다는 전권 대사와 같은 자각이 없으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해 전체관에 입각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분적인 일에 넋을 빼앗겨 판단을 그르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도 청년 시절부터 나는 창가학회 대표다, 도다 선생님의 대리다 라는 마음으로 외교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순간순간 도다 선생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라고 생각하고 행동하며 결단을 내렸습니다. 외교라고 해도 그곳에 사대의 정신이 고동치지 않으면 광선유포를 위한 섭외 활동은 불가능합니다. 자, 어서 전집입니다. 나는 리치렌이 아니고 그 제자에 불과하며 말이 약간 사투리고 법문의 제각은 흐트러지기 쉬우나 율종은 국적의 변함이 없다고 말하시라. 이윤의 법문을 말한다 하여 자번, 강언, 자찬스러운 모습을 남의 눈에 보이지 마시라. 더욱더 신구의를 갖추어서 삼가 주인에게 대하시라. 주인에게 대하시라. 어서 1283쪽 교행증 어서. 화강신문입니다. 나의 오늘이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는 나날을. 대학교 졸업을 앞둔 최선아 씨의 자존감은 바닥이었다. 모두가 취업에 도전할 때 이력서조차 쓰지 못했다. 도전해봤자 떨어질 텐데 라는 생각만 맴돌았다. 그때 이케라 다이사쿠 선생님 지침을 읽었다. 청년은 결코 주저앉아서는 안 된다. 자신의 상황에서 전력을 기울여 분발해야 한다. 선혜 씨는 곧장 기원문을 썼다. 나를 가장 필요로 하는 것에 반드시 합격하겠다고. 그리고 영어 점수보다 당신의 열정을 보겠습니다 라고 적힌 한 회사의 채용 공고에 눈이 번쩍 뜨였다. 영어 실력이 부족해 취업 문 앞에서 늘 망설였지만 열정만큼은 자신했다. 당당히 서류를 제출한 선혜 씨는 최종 합격의 결과를 받고 뛸 듯이 기뻤다. 하지만 하루가 멀다 하고 이어지는 야근은 일상을 갉아먹었고 쌓여가는 피로로 하루하루가 고단했다. 일도 신심도 버거운 날들이 계속되자 매일 가슴 한편에 사직서를 품고
곤혹스러운 마음을 쥐어짜며 출근길에 올랐다. 여자부 선배에게 힘듦을 토로하며 거듭 대화를 나누는 속에 하나의 마음이 피어올랐다. 내 문제에만 얽매여 있으니 마음이 좁아지는 걸 느꼈어요. 나뿐만이 아닌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도 기원하고 행동해 보자고 결심했죠. 마음을 정했다고 해서 당장 환경이 달라지는 건 아니었다. 여전히 고단했지만 사관을 법화경이라고 생각하시라는 성운을 떠올리며 직장에서 최선을 다했고 퇴근 후에는 여자부원을 만나 마음을 일으켰다. 현실에 정면으로 맞서 도전하는 선혜 씨였기에 멤버들의 상황에 깊이 공감할 수 있었고 타인의 행복을 위해 움직일수록 오히려 자신의 마음이 더 단단해짐을 느꼈다. 그래서 선혜 씨는 더더욱 환경에 부딪히고자 했다. 진심으로 도전하면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스스로 증명하고 싶었다. 삶의 중심이 바뀌자 환경이 달라졌다. 유연근무제가 도입돼 출퇴근 시간이 자유로워졌고 퇴근 후에는 여유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됐다. 도전하면 환경이 바뀐다는 건 알았지만 너무 지쳐서 시도조차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마음의 기준을 나에서 모두의 행복으로 바꾸니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신심은 머릿속에서만 맴돌던 생각을 행동으로 이끌었고 그 행동은 삶을 희망으로 바꿨다. 그래서 그는 갑작스러운 아버지와의 이별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았다. 아픔을 딛고 도전하는 자신의 모습이 누군가의 마음에 용기가 되길 바라며 우호 확대에 나섰다. 스스로 마음의 한계를 하나씩 넘어가며 선혜 씨는 한 사람도 소외시키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만남을 넓혀갔다. 그리고 함께 도전한 여자부원들 역시 인간혁명의 체험을 만들어가기 시작했다. 그 체험은 자신만의 승리를 넘어 타인의 인간혁명을 이끄는 연대로 이어졌고 사명과 행복이 커지는 감격의 시간을 함께 나눌 수 있었다. 도전을 두려워하던 멤버들이 대화로 용기를 내고 어려움에 정면으로 부딪혀 승리하는 모습을 볼 때 그때가 가장 고맙고 가슴 벅차요. 가정과 사회 등 자신이 필요한 모든 자리에서 성장하며 체험을 만들어가는 리더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한 선혜 씨의 아침은 완전히 달라졌다. 아침이면 오늘 동료들과 나눈 대화를 떠올리며 설렘을 안고 회사로 향한다. 사직서를 품던 그녀가 이제는 웃으며 출근한다. 입사 15년 차인 지금 자기 개발에 힘쓰며 중간 관리자로서 부서 간 협업에서도 중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 또 어두운 얼굴로 앉아있는 후배를 보면 먼저 다가가 말을 건네고 이케라 선생님 지침을 적은 엽서로 마음을 나눈다. 돌아보면 힘든 시간을 견디고 이겨낸 경험이야말로 자신을 성장시킨 가장 큰 원동력이 됐고 어떠한 어려움 앞에서도 멋진 도전과 승리의 드라마를 만들 기회라 여기며 즐겁게 타고 넘을 준비를 한다고. 선혜 씨는 말한다. 제 도전이 누군가의 인생에도 희망이 됐으면 해요. 그게 제가 신심을 하는 이유예요. 자신만의 행복을 바라며 퇴사만을 기원하던 청춘은 이제 더 많은 사람의 마음에 희망을 심으며 누군가의 행복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됐다. 자신을 바꾼 그 힘이 누군가의 내일을 바꿀 수 있다는 걸 믿기에 선혜 씨는 오늘도 한 사람을 향해 다가가며 그 마음에 희망을 전한다. 이날은 아침 근행을 45분, 저녁 근행을 40분 했습니다. 자타의 행복을 위한 도전 52일차, 상대의 불성을 예배하는 실천 36일차, 기원하고 말하고 본을 보이며 기다리는 인내 32일차, 보훈감사의 기원 27일차, 광포대 확대의 기원 28일차, 신신근본의 기원 7일차로 올렸고 부모님께 문안인사 23일차로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